그 자연에 대한 윤리인데 자연에 대한 윤리인데 관한 윤리라고 하면 지금 환경오염하고 막 그런 게 말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그 통합사에서는 이걸 두 개로 배워. 두 개로. 생태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는 네 개입니다. 네 개입니다. 자, 제일 쉽게 얘기해줄게. 제일 쉽게. 그냥 인간만이 짱이다라고 하면 무슨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돼요. 그런데 에이 그러지 말고 어디까지 늘립시다. 어디까지 늘립시다. 동물까지는 늘립시다. 동물까지만 생각해 줍시다. 라고 하면 무슨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동물은 생명체다. 그러니까 식물도 생명체잖아. 그치? 그럼 식물까지 모든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줍시다라고 하고 생명 중심주의가 되는 무슨 말 이해됐어? 그런데 아니 우리가 생태계에 보면 생명체도 있지만 생명체가 아닌 아이들도 있잖아. 어떤 거? 공기, 뭐, 물 이런 것들. 땅. 근데 그 걔들도 뭐 오염되면 우리에게 영향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까지 전부 다 무생물까지 얼로 다 하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이게 무슨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거 네 개를 배우는 거. 이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쌤이 이렇게 써놓은 애들 있지, 써놓은 애들.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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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도덕적 고려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착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만 착하게 해주면 된다. 동물까지 착하게 해주면 된다. 모든 생명체를 다 착하게 해줘야 된다. 모든 생태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다 착하게 해줘야 된다. 이 개념이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걸로 다 얘기가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이유는 동물 중심주의 안에는 모두 들어가 있다. 인간 중심주의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부터 할 거냐면 인간 중심주의부터 하자. 인간 중심주의. 그럼 요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노?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된다. 도덕적 고려 대상은 무조건 누구만 된다? 인간만이 된다. 그러면 인간만을 위해서라고 쌤이 표현을 할게요. 인간만을 위해서. 인간이 짱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인간만을 얘기를 하느냐? 쌤이 아까 뭐라 돼? 도덕적 고려 대상이 누가 된다고? 인간만 된다. 인간만. 알겠지?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다? 인간이다. 인간이다. 자, 모든 자연 대상물 중에 오직 인간의 입장에서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인간만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의 다른 존재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존재가 돼야 돼? 그렇지. 자연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들은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도구적 가치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쓰여야지만 가치가 있는. 맞지? 그럼 도구적 가치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가치라고 하냐면 수단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인간만 잘 되면 되지. 인간을 위해서 쓰이면 다 선한 것이지 옳은 것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자연에 있는 다른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사용되니까 인간의 발전, 풍요 이런 것들은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인간을 위해서 돼지고기도 쓸고 나무도 사용하고 돌도 사용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단점이 뭐가 되냐면 인간을 위해서 쓰면 된다 했잖아. 그냥. 다른 문제가 생겨도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맞지?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 지배와 착취를 어떻게 하겠노?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 그렇게 해도 돼. 인간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 맞죠? 그럼 이렇게 되버리면 환경오염에 대해서 생각하나 안 하나? 그치? 이렇게 되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아. 반성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인간이 잘 됐어요. 인간이 풍요로워져도 끝난거야. 그죠? 그럼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짱이다. 인간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가 나오는데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는 우리가 위에서 했던 내용들이 강경한 인간 중심. 그냥 인간만 잘 되면 끝. 이건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보면 환경 문제 이런 거 말 많잖아. 맞지? 여러분들 동해야 돼. 동해에 오징어가 없대요. 들어보지가. 오징어가 거의 뭐 바닷물에 데쳐진다 뭐 표현까지도 하시더라고. 특히 우리나라 근처 해역에 바닷물의 수온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더라고. 2점 몇 도 올라갔대. 2점 몇 도. 2점 몇 도는 사람한테는 20도거든. 바닷물 온도 1도 올라가는 환경변화가 사람한테는 10도 올라가는 환경변화. 우리 오늘 날씨 20도 올리면 못 삽니다. 그럼 고기들이 얼마나 피곤해지겠노. 그러면 결국 누가 피해봐? 그렇지. 우리가 피해. 우리 식탁에 오징어가 올라오라는 거. 안 올라오잖아. 맞지? 그래서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라는 말이 나와. 요즘 하도 무슨 문제가 일어나니까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가 나온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언뜻 보면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환경을 좀 존중해주자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 그러나 마인 끝에 뭐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인간에게 이득이 된다 이렇게 나와. 그래야지 인간에게 이득.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신화적 삶을 얘기를 해. 그럼 딱 여기까지만 보면 생존 중심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장기적인 인류의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환경보호 하자라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해. 다른 존재보다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중심주의. 다른 말로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더 높게 표현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짱이다라는 말은 연결되나 안 되나? 계속 연결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봐봐요. 어떻게 보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산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책임도 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굴? 인간의 삶을 위해서 자연을 활용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의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인간 중심주의가 나오면 쉽게 보입니다. 이거는 잘 보여요. 자, 우리 그 밑에 보면 사상가들 나오는데 사상가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좀 오래되신 분들이십니다. 좀 오래되신 분들. 누구 나오고 제일 처음에? 아리형 나오지.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 목적 없이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 모든 동물은 본래 누구를 위해서? 모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해.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두 번째. 아퀴나스 형님 나오신다. 아퀴나스는 중세 유럽에서 뭐 얘기해야 되노? 신을 얘기하거든. 뭐냐면 신의 섭리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예요. 신의 섭리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뭐냐면 동물과 자연은 인간이 활용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니면 활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베이컨. 야, 너네 베이컨 먹는 고기 아니다. 베이컨 아저씨 명언 뭐야? 베이컨 아저씨 명언. 예? 베이컨 아저씨의 명언이 뭐야? 어허 참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아는 것이 뭐냐면 지식이거든. 뭐라고? 아는 게 지식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지식은 뭐냐면
자연을 관찰해서 알아내는 것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힘이랬지 힘. 힘이랬지. 너네 개념을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고? 개념을 알아야 문제 푼다는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뭘 해라? 써먹으라 이 말이야. 맞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맞죠?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내가 그거를 가지고 써먹어 내가 우리 인류가 발전해라 이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데카르트. 데카르트. 데카르트 명은 뭐야? 에헤이, 참네, 우리 진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성을 지닌 존재는 누구야? 인간이겠지. 맞지? 자, 그러면 이성을 지닌 존재만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뭐야? 가치가 있다 이 말이겠지. 맞지? 그러면 요 말을 잘 해석해봐.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가치를 가진다. 인간이 우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연은 이런 가치가 없잖아. 이성이 없으니까. 존재 가치조차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잘해야 돼요. 지금 쌤이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지금 쌤이 말하는 거 잘해야 돼요. 칸트. 또 오셨습니다. 칸트 아저씨. 칸트 또 나왔다. 야, 칸트 얘기하면 내가 무조건 무슨 놈이라 돼. 그렇지. 오케이. 잘했습니다. 의무론입니다. 의무론. 미수는 오늘 한 건 했어요. 잘했어요. 칭찬해줘도 돼요. 의무론에서 자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간접 의무라는 말을 써. 무슨 의무? 간접 의무. 자연에서 간접 의무. 내가 왜 칸트를 조심하라고 하냐면 칸트 탈공품 생태 중심주의로. 아니, 동물 중심주의로 보일 수도 있겠다. 자, 얘는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해. 그러면 데카르트가 한 말이랑 별반 다른 게 없네? 왜? 이성적 존재는 누구밖에 안 되니까. 인간밖에 안 되니까. 데카르트가 한 말이랑 별반 차이는 없잖아. 맞지? 그러면 도덕적 가치를 가지니까 봐봐. 이성적인 인간은 도덕적 가치를 가지재. 그러면 도덕적 행위를 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만이 도덕적 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동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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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있어 없어? 이러니까 동물은 이성이 없지. 그러면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가 없어. 누가 이해된다? 그런데 얘네들이 얘네들이
인간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하기는 하잖아. 맞잖아.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 국보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치킨스를 먹을 수 있는 거 아이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하는 마음 가져라? 고마워해라. 우리 꼬꼬들의 희생에 대해서 조금 고마워를 해라. 이게 뭐냐면 간접인 거야. 한 단계 건너뛰어서 왜? 인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해줬기 때문에 고마운 거야. 우리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고마운 거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쌤이 지금부터 하는 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세요. 자꾸 왜 이게 안 바뀌어? 뭐라고 하냐면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악하게 대우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거든. 봐봐. 동물을 잔악하게 대우하지 마래. 쌤, 동물까지 잘해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언뜻 보면. 그죠? 근데 쌤이 아까 뭐랬어? 이거 까딱 잘못 보면 너네 오류가 날 수도 있겠지. 앞에 뭐를 깔아놨노? 뭐를 깔아놨노? 이상. 그렇지, 이성이 없댔어. 도덕적 가치, 도덕적 주체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동물을 잔악하게 대우하지 마라라는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 지문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냐면 쉽게 얘기해 줄게. 동물을 잔악하게 대우하는 것은 폭력성이 있는 것이지. 글자가 안 좋지. 폭력성이 있는 거잖아. 폭력성이 있는 거잖아. 맞지?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거잖아. 그죠? 폭력성은 다른 인간을 대우하는 태도에 영향을 준다 이거야. 즉,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양양이를 뚜까 패지 마라. 왜? 이 양양이를 뚜까 패는 놈 치고 사람한테 제대로 하는 놈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의무? 쌤이 아까 무슨 의무라고 했지? 간접 의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 함정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모의고사에서 여기 이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 사람들 얘기가 나올 때 칸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 정규 칸트가 제일 많이 나와. 왜? 얘가 낚일 만한 포인트가 있거든. 딱 잘못 보면.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 거. 자, 잠깐만. 이성이 없지만 앞에 없으면 틀림. 뭐라고? 앞에 이성이 없지만 안 붙어있으면 틀림. 아니, 근데 그냥 칸트로 보고 문제를 풀면 돼. 나중에. 왜냐면, 똑같은 동물집중 중에 두 명을 내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 거의 없거든. 거의 없는데,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낼 필요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동물 중심주의 갑시다. 무슨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멍멍이 키우잖아. 멍멍이 말 잘 들어요. 예? 훈련을 안 시켰어요. 배변 돼요, 안 돼요? 배변 아, 배변 됐으면 됐다. 목이 뭐랬더라? 말티프 오케이, 오케이. 동물 키워본 사람. 그냥 아재 키워봤어. 뭐, 가장 경험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니는? 마개미. 어? 아, 마뱀이. 선생님은 이제 집에 멍 하나, 옹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름이 진짜 멍이고 옹입니다. 되게, 이름 대충 지었다는데. 동물 중심주의는 도덕적 고려 범위를 동물에 두어라가 아니고 동물까지 확장시켜라. 이거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즘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요즘. 동물권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동물 학대하지 마라, 뭐 그런 법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잖아. 맞지? 난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떠한 점이 긍정적인 측면이냐면 상업적 목적으로 인한, 우리가 진짜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많이 쓰잖아.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동물원에 있는 동물도 뭐 사육사한테 진짜 애정을 가지고 막 키워주고 이런다 아이가. 뭐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사랑도 많이 받고 하죠. 그죠? 뭐 그런 거 말고 이런 동물들을 동물을 학대하거나 특히 얘기나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실험?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동물 실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도덕적이야? 도덕적이지 않지 이거는. 솔직히 좀 그렇다 아이가. 그죠? 비도덕적 반행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반성하는 계기를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얘네는 한계가 명확해. 한계가 명확한 게 그럼 사람들이 이러는 거야. 그럼 친구를 짧긴데 그 말이 상관없어. 그러면 수지롱이 어떻게 할 건데? 할 건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동물 이외의 존재에 대해서 대한 무엇이 미흡하다. 그 다음에 지금 동물하고 인간하고 묶었잖아 같이. 도덕적 고려로. 동물과 인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예를 들어서 인간의 거주 지역을 위해서 동물 사는 데를 밀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안 밀면 사람들이 살 동네가 없어져. 우쩔기도 답 나와 안 나와?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해결책이 아예 답이 없어. 어떻게 할 건데? 맞지?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수능에서는 거의 100% 출제합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내긴 좋거든 이런 거. 문제 내긴 좋거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오시냐면 싱어 아저씨가 나옵니다. 싱어. 미스 윤? 싱어 무슨 주의자라 돼? 공이 그렇지, 공리주의잖아.
내 싱어 얘기하면 무조건 공리주의 얘기하라 했잖아. 공리주의. 싱어 얘기하면 무조건 공리주의 얘기하라 했잖아. 공리주의는 뭐야? 혼자 잘 되자야, 같이 잘 되자야. 같이 잘 되자지. 그러면 같이 잘 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범위의 바운더리에 누굴 넣어준다는 소리고. 그렇지, 동물까지 넣어준다. 그러면 동물을 넣어주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합리적인 이론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왜 동물까지 넣어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해야 될까, 이가? 맞죠?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에 대해서. 동물은 최고 감수 능력이 있다라고 해. 아, 역시 공리주의자 아니랄까봐. 쾌락 얘기하고 있죠. 보통, 쾌락과 고통 얘기를 하잖아. 공리주의 이거잖아. 쾌락을 주는 것은 전이고,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미수윤? 집에 있는 멍멍이가 말 안 들을 때 벌 세워, 안 세워? 어떻게 벌 세우는데? 아, 앞다리 들고. 집에 힘들 끼야. 그죠? 힘든 거 티 나, 안 나? 티 나지? 낑낑거린다든지, 막, 뒷발로 서 있는데 동동거린다든지, 막 그렇게 한단 말이야. 맞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래서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쾌락을 느끼기도 해요. 좋아하는 거 왜?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막 꼬리콥터라고 하지. 꼬리콥터 막 돌리면서 막 좋다고 반겨준다, 얘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최고 감수 능력은 누구가 가지고 있다고? 동물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최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 고려 대상의 기준이 되는 거야. 최고 감수 능력이 있는 동물까지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싱어가 무슨 주의? 공리주의를 했잖아. 공리주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똑같이 쾌락을 줘야겠지. 맞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익 평등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동물을 차별하는 일이 생기면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봐봐. 최고 감수 능력이 있는데 동물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종차별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 종차별주의. 자, 다시 설명할게요. 싱어는 뭐라고? 최고 감수 능력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돼야 된다. 그죠? 맞죠? 그럼 얘네들은 종이 다르다라고 해서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종이 다르더라도 똑같이 이득을 줘야 된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요? 알겠습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싱어가 등장하시면 그나마 문제 난이도는 조금 내려갑니다. 왜 싱어 좀 보이잖아. 잘 보이잖아. 잘 보이잖아. 레건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 레건.
레건. 레건은 의문혼자거든? 의문혼자거든? 그러니까 의문혼이니까 반드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칸트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 됐어요? 칸트가 제일 싫어하는 말. 그렇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자, 칸트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목적이 아닌 그럼 뭐, 수단으로 활용되지 말아야 되는 존재에 인간과 목까지, 동물까지 집어넣은 거야. 맞죠? 맞죠? 그러니까, 요 바운더리가 또 뭐가 되는 거야? 도덕적 고려 기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지요? 그러면, 선생님, 왜 인간과 동물을 이렇게 묶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인지상정이겠지. 그지? 자, 그거는 뭐냐면, 얘네들은 모든 동물 얘기는 안 해. 일부 동물은, 이것도 약간 함정카드입니다. 일부 동물이란다. 일부 동물. 알겠나? 일부 동물. 여기서 일부 동물은, 어, 뭐라고 하냐면, 한 살 이상의 포유류? 막 이런 말이거든. 알았습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도덕적으로는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이거 함정. 도덕적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우리 유정인의 집 말티푸한테 너 앞으로 똥 쌀 때 착하게 싸라고 하면 걔는 못 알아. 맞잖아. 동네에 사는 우리 코리안 뭐라더라? 코리안 쇼피어가 하여튼 우리나라 길고양이들 있죠. 누구 착하게 살아. 야옹이랄 거 아니야. 뭐라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능력은 없는 것을 인정해. 인정은 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아니 그 야옹이들 보면 그 부석 같은 데 가서 뭐 자기 새끼들도 잘 돌보고 막 하잖아. 맞죠?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해? 자기네들 스스로가 해. 스스로 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체적 삶의 삶의 주체로서의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내재적 가치가 있다. 내재적 가치가 있다. 삶의 주체로서의 내재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도덕적인 행동은 할 수 없지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도덕적으로 대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까지는 인정해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나와서 그래? 식물은 생명 아이가? 식물이 밝아서 아야 소리 못 냈다고 해서 얘네들이 대우받지 못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생명 중심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야, 할 거면 식물까지 포함해. 걔들도 생명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모든 생명체 알겠어? 모든 생명체야, 모든 생명체.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 단어는 뭐겠노? 인정아. 컨디션 좋은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 단어는 뭐겠노? 이게 됩니다. 생명인 거야. 생명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덕적 고려 대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생명의 유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생명의 유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고유 가치를 인정하는 거겠지. 맞죠? 아이고 지나가는 풀들, 잡초들, 아유 너네 생명이라서 고마워 막 이렇게 다 너네도 착하게 해줄게 막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한계점. 너네 지나가는 잡초들한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니? 그건 좀 오버 아이가? 우리 뭐 믿고 살아? 다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없어. 어느 세월에 이거 다, 야, 스님들도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스님들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생물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안 쓰지. 맞지?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야, 그 아프리카에 간 서양 의사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 누구? 그치? 슈바이처 형님이십니다. 슈바이처 형님. 근데 이 슈바이처 형님께서 수능에 등장하시면 진짜 슈바이처 다 옵니다.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슈바이처 나오면 어렵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슈바이처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 외경 사상이라는 말을 써. 무슨 사상? 생명 외경 사상. 경이롭다. 생명의 모든 생명체는 경이롭다. 막 이런 건데. 자,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경이롭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다 존중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겠지.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 그래서 이 슈바이처 형님이 말하는 선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고 하는 거는 선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럼 악은 뭐겠노? 생명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것은 악이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선생님, 치킨 못 먹어요. 그렇잖아. 꽃구들의 생명을 파괴한 거 아이가?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줘.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줘. 어떻게 하시냐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을 하거든. 무슨 상황? 불가피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 우리가 뭐 상황 뭐 살긴 해야 될까 이거. 아니 토끼를 보고 풀 뜯어 먹지 마라. 그냥 똑같은 말 아이가 이거. 맞지?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합니다. 뭐 사냥하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데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는 도덕적 책임은 좀 느껴라. 앞에 이런 비슷한 말 나왔었지. 우리가 우리에게 꽃구들이 주는 희생을 좀 감사히 여기라. 그냥 또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분명히 말했다. 슈바이처 형님 나오시면 어떻다고 우리가?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나오면 조금 여러분 헷갈립니다. 테일러. 거의 대부분 테일러가 지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테일러가 많이 나옵니다. 모든 유기체란 말을 써. 유기체가 그거잖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지. 모든 유기체가. 맞지? 그래서 고유의 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모든 유기체, 즉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스타일의 선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각각의 방식에 따른 선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맞지? 그러면 그 스타일이 전부 다 다르다는 소리잖아. 전부 다 다르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각각의 방식에 따른 고유한 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개체다. 우리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다르듯이 동물들도 살아가는 수단이 다르다 이 말이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해. 이거.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목적이 뭐야? 각각의 방식에 따른 고유한 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겠지. 맞지? 맞지? 그러면 인간도 인간의 고유한 선의 방식이 따로 있겠지?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봐봐. 앞에 주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간의 방식이 있을 거고 동물의 방식이 있을 거고 식물의 방식이 있을 것 아이가. 그죠? 그럼 이 아이들 각각의 내재되어 있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선이 다 따로 있어 없어? 다 따로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노? 인간의 방식도 소중하고 동물의 방식도 소중하고 식물의 방식도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테일러는 인간이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의 생활 방식, 식물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침해를 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불침해의 의무라는 말을 해. 간섭하지 말라고. 피해를 끼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쁜 짓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걸 간섭하면 돼, 안 돼? 간섭도 안 되겠지? 침해하지 말라니까 간섭도 안 해야 될까, 이거? 불간섭의 의무. 맞죠? 자, 그 다음에 사기치면 돼, 안 돼? 사기치면 안 돼. 성실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냥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사냥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의의 의무라는 말을 쓰거든. 믿음을 지키라 이 말인 거야. 믿음을 지키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그 교정격정이 배웠었잖아. 그 사형 얘기,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 칸트 얘기하면서. 맞죠? 그래서 보상적 정의의 무슨 말이겠노?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테일러가 말하는 자연 존중 4대 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뭐랬어? 아니 할 거면 생명체 말고 무생물까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지. 맞죠? 그리고 무슨 중심주의? 마지막 생태 중심주의. 그럼 이건 뭐고? 핵심 키워드는 이건 뭐야? 올이 돼야 돼. 올. 그러면 이 올이 무슨 말이겠노? 올이 생태계 전체를 의미하겠죠. 생태계 전체. 맞습니까? 생태계는 전체니까 당연히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도덕적 고려 대상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봐. 이때까지는 봐봐. 인간이면 인간,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이렇게까지 갔잖아. 개체별로 갔지? 맞지? 개체별로 갔으니까 거기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전체잖아. 전체잖아. 그러니까 무슨 관점? 전일론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전일론적 관점. 전일론 다른 말로 하면 전체로. 자, 그런데
이 생태 중심주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거는 얘들이 짱나 최고야. 환경 문제에 대한 반선적 태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는 생태 중심주의.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한계점 잘 봐야 됩니다. 한계점. 환경 파시즘이란 말을 하거든. 환경 파시즘.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를 위해 개별 개체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을까? 이게 전체주의거든. 파시즘의 전체주의야. 전체주의가 그거잖아. 우리 그 호틀란 히틀러 아저씨가 얘기했던 국가를 위해서 뭐 일본 뭐 텐도에이까 발차이 막 이라는 아들처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앞에서 봤을 때 도덕적 행위 능력, 도덕적 책임 능력은 누구밖에 없대. 계속 인간밖에 없지. 그건 다 인정하잖아. 도덕적 무능력한 애들이라고 얘기했었잖아. 앞에서도 맞습니까?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 이 불특정 다수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다?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질 수도 있지. 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으니까? 인간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동물 중심주의나 생명 중심주의 할 때 처음 등장한 아저씨가 나오면 좀 쉬운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지. 요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오폴드는 생태 중심주의 할 때 넥스는 잘 안 나오거든. 나올 수도 있대.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나온다고 해서 등장한 적이 별로 없다고 해서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나와. 레오폴드. 레오폴드 하면 돼지윤리거든. 돼지윤리. 예전에 했던 아이가 돼지윤리인데 돼지윤리를 시험에 서술에 쳐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 돼지가 뭘 얘기하는 거겠니? 돼지가 땅이니까 생태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태계 전체. 생태계 전체. 자, 돼지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존재가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돼지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명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명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노? 생명 공동체의 그냥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야. 인간이 우월하다 이런 말 안 해. 맞죠? 맞죠? 그러면 대지의 온전함과 그러니까 파괴하면 되나 안 되나? 파괴하면 안 되지. 맞지?
안정성과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이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 운동이랑 딱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스 아저씨가 있습니다. 네스. 자, 네스. 자, 네스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배웠지. 이거 까딱 잘못 보면 이걸로 보인댔잖아. 맞지? 환경보호 운동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네스 아저씨는 이게 꼴보기 싫은 거야. 네스 아저씨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를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굴 위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의 생각과 생활 양식까지도 변화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심층 생태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 심층 생태주의. 그래서 이 아저씨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흑자거든? 흑자를 실현해라. 그러면 인간이 우월해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간은 생태계 전체, 생명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다. 똑같다 이 말이겠지. 우월성 없다지. 맞지? 그래서 생명 중심적 평등이라는 말을 해. 뭐라고? 생명 중심적 평등. 그러면 그냥 이 단어만 단순하게 너네가 외워버리면 나중에 뭘로 풀어버리면 생명 중심주로 풀어버린다. 그럼 문제 틀려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수능에서 킬러 파트로 존재하는 자연윤리의 4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본 겁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 뭘로 나와? 벤 다이어그램이나 알고리즘 문제로 나오는데 벤 다이어그램 문제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더 많죠. 그죠? 그리고 항상 답을 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상가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사상가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도 학습의 기초가 돼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